뭐 굳이 따지자면 지능이 조금 낮긴 하죠. 앉아. 아이고 앉아. 머리 좋네요. 머리 좋습니다. 손도 한번 해볼까요? 손? 손 안 가리켰어요.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훈련사 강영입니다. 우리 오늘 견종백과는 그레이트 피레니즈가 나왔습니다. 우리 그레이트 피레니즈는 이름이 유명하지는 않고요. 상근이로 유명합니다. 예전에 1박 2일이라고 상근이가 나왔었어요. 그때 엄청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오프닝 촬영 때 앉아! 뛰어다니면서 지상렬님하고 이렇게 재밌게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큰 대형견의 어떤 대명사로 그레이트 피레니즈가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언제부턴가 잘 안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보호자님은 어떻게 보호자가 됐나 궁금했거든요. 파양견으로 유기견 보호소 이런 데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데려갈게요. 그래서 데려오고 나서 보니까 이 견종이더라고요. 제가 상근이가 방영될 때는 한국에 없었어가지고 몰랐거든요. 그러셨구나. 보호소에 가보면 내가 봤을 때 그레이트 피레니즈가 한 마리씩은 꼭 있었던 것 같아요. 상근이가 너무 인기가 좋았었고, 상근이가 성격이 되게 좋았었고, 이제 그런 모습을 생각하고 입양을 하셨는데 키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가 나 예전에 보면 다 창고나 공장이나 저 시골집에 많이 가 있었어요. 실제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산업단지에 보면 상근이들 많이 묶여 있어요. 그레이트 피레니즈 많이 묶여 있어요. 전 그레이트 피레니즈라고 좀 하는 게 좋고, 그냥 피레네라고 얘기하는 게 좋은데, 유럽을 여행하셨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스페인하고 프랑스 그 경계가 피레네 산맥이 있대요. 그 피레네 산맥에서 이 친구가 양을 몰던 애가 아니라 지키던 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키는, 또 양을 지키는, 뭐 지역을 지키는 애들로 생각해보면 뭐 레온베르그도 있고 세인드버나드도 있고 또 칸갈, 어쩌면은 얘가 포지션이 칸갈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레이트 피레니즈 수컷들 중에는 이렇게 지금 몽실이는 너무나 온화한 성격이지만 온화하지 않은 성격을 갖고 있는 수컷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특히 중성화하지 않은 수컷들이 수컷 공격성이라고 해서 인터멜 어그레션이라고 하거든요. 그 수컷 공격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개꾼이었잖아요. 우리 아버지 말로는 그때 당시 사람한테 너무 순한데 개들한테는 진짜 무서워 라고 했던 적이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훈련사 생활을 하면서 그레이트 피레니즈가 사람한테는 너무 순해요. 입에 있는 뭐 뼈도 뺐고 뭐해도 문제 없었는데, 제가 예전에 뭘 봤냐면 그 말라무트 수컷도 수컷 공격성이 있는 걸로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 말라무트 수컷과 그레이트 피레니즈 수컷이 싸우는 걸 봤는데, 저 웬만하면 말려요. 정말 가가지고 막 발차기를 하든 손을 넣어가지고 입을 자꾸 당기는데 못 넣겠더라고. 대갈박 이런 애들이 싸우는데 와, 진짜 무섭다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흰색이 기본이에요. 흰색이 기본인데 얼굴을 중심으로 양쪽 귀로 노란색이 좀 나오거나 약간 희끗희끗한 검정색이 이렇게 묻어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완전 노란색은 없어요. 그레이트 피레니즈가 완전 노란색이다? 약간 의심됩니다. 이 친구가 여자죠? 네. 왜냐면 남자애들은 좀 더 크더라고요. 몇몇 견종들은 남자든 여자든 사이즈가 차이가 안 나는 애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레이트 피레니즈는 수컷과 암컷의 사이즈가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한 수컷은 키가 어느 정도인가요? 몽실이가 옆에 있으면 몽실이가 쪼꼬미가 돼요. 보통 70kg 정도 되고. 저희 단톡방에 계신 분들은 100kg 넘는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짱오라고 티베탄 마스티프가 있는데, 티베탄 마스티프 애들이 80에서 100kg예요. 근데 전 수컷들을 보고 털빨인지는 모르겠는데 와, 짱오만하다 라고 생각했던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개들은 앞에 5개, 뒤에 4개의 발이 있는데, 얘네들이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대부분 뒷다리에 저렇게 1개에서 2개 정도 그냥 달려있는 발톱들이 있어요. 이게 그레이트 피레니즈의 시그니처인데요. 이거는 뭐 기형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산에서 이제 지냈어야 됐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이제 그런 발톱들이 발달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또 얘네들이 수명이 많이 길지는 않던데 한 몇 살이 대부분
마지막이던가요? 본 애들 중에 최장수한 애가 13살, 보통은 10살. 그러니까 10살 넘기면 그때부터 이제는 오늘 내일 가도 네. 아프고 뭐 그죠? 병원 다니고 아니면 수액 맞고 있고. 근데 이게 요런 초대형견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칸갈, 레온베르그, 뭐 세인드보나드 요 중에서는 장수하는 편이기는 해요. 얘네들이 10살까지만 살아도 와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13살 살았으면 진짜 잘 산 거죠. 이 대형견이면 대형견일수록 수명이 조금 작습니다. 활동량 대단하죠. 엄청나죠. 그런데 생각보다 괜찮을 거예요. 나가서도 좀 힘이 세가지고 막 당기기는 하겠지만 좀 번잡스럽다고 느낀 적은 많이 없거든요. 단지 뭔가 가고 싶은 곳이 있을 때 정말 힘있게 빡 당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그냥 사부작 걸어 다니시면 괜찮을 거고요. 단지 오프리쉬를 좀 할 수 있는 환경이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오프리쉬를 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막 보더컬리처럼 뛰어다니지는 않거든요.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하고 말지. 그래서 동네에 그냥 강아지 운동장이 있으면 강아지 운동장까지 걸어가시고요. 거기서 좀 풀어놓고 조금 놀게 해주시고 또 그레이트 피레니즈 애들이 물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수영은 얘 하나요? 엄청 좋아해요. 그쵸. 물 좋아하니까 수영 많이 시켜주시면은 충분할 것 같고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실내에서 키우시더라도 소대변은 밖에서 보게 해주면 어떨까. 그러기 위해서 하루에 3번, 4번 정도는 데리고 나가셔야 된다. 그 정도만 하면 되고요. 무슨 보더콜리나 말리노이즈처럼 막 운동을 계속 시키거나 그러진 않아도 되는데 사람으로 따지면은 약간 무게를 치는 개이기 때문에 타이어 좀 끌게 해주면은 진짜 좋아할 겁니다. 지능이 막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보더콜리를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친구들보다는 조금 다른 재능이 있어요. 뭐 가족을 지킨다거나 아니면은 뭐 애교를 부린다거나 이쪽으로 좀 발달되어 있지 새로운 거를 빨리 습득하거나 뭐 대회를 나가서 앉아 엎드려 이런 훈련을 하는 애들은 아닙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지능이 조금 낮긴 하죠. 네, 앉아, 아이고 앉아. 머리 좋네요. 머리 좋습니다. 손도 한번 해볼까요? 손? 손 안 가르쳤어요. 장난 아니죠? 근데 얘 별로 안 빠지네요 지금 생각보다. 어제 목유시키고 털 한 박스 뽑아놓고 왔어요. 털 진짜 많이 빠지는데 전 털 많이 빠질 때는 털 안 빠져가지고 내가 착각했나 했는데 한 움큼 빼고 왔다고 합니다. 털 많이 빠집니다. 질병은 고관절이 좀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는 체리아이라고 해서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게 눈이 요 사이에 빨간색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이게 한번 체리아이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은 자꾸 튀어나와서 절제하는 시술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요. 그게 조금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귀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예전에 훈련소 생활할 때 그레이트 피레니즈 귀 계속 닦아줬던 기억이 나고 우리나라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또 아까 털 얘기 잠깐 했는데 잘 말리지 않으면 피부병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런 질병들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초대형견이다 보니까 산책 중에 이제 트러블 생기는 거, 주변 분들이 왜 입마개 안 하냐 이런 얘기들. 나는 너무 예뻐서 이렇게 아는 척 할까 봐 걱정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네. 그래서 지금은 머리에 꽃핀 하나 달고 나가요. 꽃핀 하나 달고 다녀. 그러면은 이제 제 암컷인가봐 순하네 이쁘네 그걸로 끝나지 무섭다 소리는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맹견은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진다라고 하거든요. 분명히 그 태어난 기질도 있기는 한데요. 우와, 그레이트 피레니즈 상근이다. 이것도 사실 개를 예민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반려견 문화가 높은 지역에 가잖아요. 아는 척을 안 해요. 개가 있다라는 것을 그냥 표현도 안 해요. 우리도 서울역에서 사람 지나가면 사람 지나가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아는 척하고 예쁘다 그러고 만지고 뭐 부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친구들을 예민하게 만들거든요. 난이도 사실 전 그레이트 피레니즈 자체가 어려운 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려운 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 그래서 난이도가 높을 것 같아요. 얘는 한 15점 줄게요. 15점. 근데 환경만 괜찮으면 한 5점? 전 얘네들 전 되게 좋게 봐요. 좋아요. 실제로 좋아. 근데 커서 환경적인 문제.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시고 진짜 대단하시고 대중적인 개가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몇몇 분들이 꼭 이런 친구들을 잘 키워서 우리나라에도 그레이트 피레네즈를 키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고, 지금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지 않을까 싶고 정말 응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보호자님이요, 계속 수건으로 턱을 이렇게 닦아주시는 모습이 정말 스윗해 보이거든요. 아니 저는 제 털 빗어본 적도 없는데 개 털은 빗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강원도로 가자. 강원도에서 키우자.